자, 썰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총론. 총론은 뭐죠? 총괄조로 논한다 그 말이죠. 총론의 반대되는 말은 뭐죠? 강론이죠. 강론. 자, 총론. 총괄적으로 논하고 있다. 뭐를? 금성, 금의 성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는 대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 말이겠죠? 오행지용, 오행의 쓰임은 수화 상대. 자, 오늘 오행이 뭐가 있죠? 목, 화, 토는 중간에, 자, 그 다음에 금, 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수와 상대, 수와 화가 서로 상대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금목 상대, 금과 목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말이죠. 서로 상대적이다. 서로 대칭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외양, 외쪽으로는 양이고, 이 내음, 내쪽으로는 음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 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토, 금, 수 있을 때, 토는 중간이라고 하면, 화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 목은 양인 양이지만, 음의 기운도 있고, 금은 수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금은 음의 기운도 있지만 양의 기운도 같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양이에요. 이쪽은 양이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양이니까 양이지만 내음 안쪽에는 음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음. 외쪽으로 보면은 음이에요. 이쪽이 다 외쪽으로 보면 음이죠. 근데 안쪽으로 보면은 양이 있다 그러죠. 외음이 내 양이라. 그러함으로 자, 정화가 왜 또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화는 여기에 속하죠. 자, 정화가 여기에 있고 임수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자,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양과 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임이 화목, 서로 정임한목으로 목이 되죠. 그래서 정은 뭐가 되죠? 양이고 음은 뭐가 되죠? 음이죠.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나가지고 목이 만들어지는데 목은 보다 이 겉은 양이고 외쪽은 내쪽으로는 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목외양 이 내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이 강한 화 정화와 음의 기운이 강한 임수가 만나서 음과 양을 다 가질 수 있는 목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은 양과 음이 같이 비등비등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자, 그래서 수화지기, 수와 화의 기운은 뭐다? 기는 조화롭게 한다. 그 말이죠. 조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다 말이죠. 수화의 기운은. 그래서 정임한목으로 목이 만들고, 그 다음에 병신화수, 병신합수하죠. 병신합수. 자,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죠. 그럼 병화는 화고 신금은 음의 기운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뭐죠? 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빙설은 뭐냐면 수죠. 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야라 소멸된다. 근데 병신합수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병화는 양이고 신금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대칭되는 개념은 아닌 거죠. 병화와 임수가 한 게 아니죠. 근데 병신합수에서 수가 만들어졌어요. 그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빙설, 이 얼음과 눈이 화를 만나게 되면 소야라 없어져 버린다. 이 병신합수하고 이거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병신 합수하면은, 자, 우리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게 되면, 수가 되면서 이 병화의 화 기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의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수의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병화, 화와 이 금이 서로 합을 해서 다른 이물질 수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빙설이 뭐냐면 이건 수에서 해당된단 말이죠. 근데 화를 만났어요. 그리고 소멸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빙설은 이 신금을 본 건가요? 신금으로? 신금이 병화를 만나서 소멸되었다. 수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신금이 우리가 이제 차가움을 해서 뭐 우박이나 이런 거를 또 신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신금은 우리가 좀 약간 이거에 합치된다라고 하기는 정확하게 합치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신금은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신금을 용광로에다가 던져버리면은 금이 없어져 버리긴 수 있겠죠. 너무나 적은 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금을 빙솔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히 여기서 의도한지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수화와 금목이 서로 상대하는데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한 것은 화와 수가 합쳐져서 목으로 바뀐 거잖아요. 서로 다른 물질로. 그 다음에 병화와 신금이 합쳐져서 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이거 만약 신금을 이 신금을 이 빙솔로 봤다고 하면 이게 말이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물질로 바뀌었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금. 경금은 받기 차갑죠. 외음 내양이다. 자,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목은 목에서 시작해서 화가 가장 양이 왕하고 음에서 시작해서 수가 금에서 시작해서 수가 음이 왕하죠. 이쪽은 음이고 이쪽은 양이란 말이죠. 물론 음양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어느 게 더 비중이 크냐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외쪽으로는 음이지만 내쪽으로는 양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경강지질, 굳세고 강한 그러한 질이 있다는 거죠. 독이 중물, 자 독특하게 달라요. 뭐다? 중물, 많은 물질들과 달라요. 비와 연화, 비와 하련, 비가 아니면 화에 의해서 하련, 재련하지 않으면 불능성기, 기를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 화는 극금, 화는 능히 뭐 할 수 있다? 금을 극할 수 있다. 그러나 금중화경, 금이 강하고 화가 약하면 즉 헐멸, 헐이 쉬를짜리래요. 다. 그러니까 헐멸이 뭐냐면 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상대적으로 뭐냐면 목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목은 화를 생해주죠. 근데 목이 너무 많아요. 그 뭐죠? 목다 화시라고 그랬어요. 불이 꺼져 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화는 뭐예요? 금을 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극을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할 수 있지만 금이 너무 강하고 화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이 금을 못 녹인다는 거죠. 불이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금이 가볍고 화가 무거우면 어때요? 너무나 화력이 강하니까 금이 증발되겠죠. 그런즉 소망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금화 양정 두 개가 균등한 힘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격명, 격이 이름이 어디냐면 주인격, 주인명이 주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주인. 어떤 그 주물로 어떤 이 도장을 만들어내는 주인이라고 부른다. 격국을. 그래서 위격 최정 가장 정미하다 또는 정묘한 그러한 격국이 된다. 이야기 했었죠 앞에서. 자, 경금생 8월. 만약에 경금이 8월이면 뭐죠? 6월이죠. 그러면 굉장히 강하죠. 같은 녹이니까 왕이죠. 왕. 양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인. 서로 겁재니까. 자, 8월이면은 투 신금. 자, 여기 신금이 투출되고 이 견병정을 보게 되면 위 살인격이다. 살인격이 된다. 자, 양인의 이 병정을 보니까 살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축자를 보게 되면 즉 화토금상생이라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간다는 거죠. 화토금상생이 되기 때문에 위 살인용인 살인격이보다 인성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축이 금모
축이 금묘. 축은 금의 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자축. 해자축은 뭐죠? 축은 앞선 계절, 금의 계절에 묘고지가 되니까 금의 묘고지 들어가기 때문에 고운 그래서 손모라고 한 것이다. 운의 그 금의 기운이 손상될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다화황. 참, 이게 지금 그 경금이 8월이라고 그죠? 경금이 6월인데 금이 많아요. 금이 많으면은 뭐죠? 이거는 양인이죠. 양인이고 화가 왕하면 칠살이죠. 화가 많으면 그래서 칠살과 양인이 양정 서로 균등하게 힘을 갖추고 있으니 위격 최정 그 격국이 가장 정묘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행 사쇠지지 사쇠의 그 지지로 가는 것은 불이 마땅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목화 연금, 목과 화는 연금, 금을 재련하지만 경금야라, 경금을 말하는 목화 경금, 목화 연금, 목화가 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경금야라, 경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명 필연, 그 공명이 반드시 드러나고 순구무수, 순수한 금이 수를 만나는 것은 신금야라. 그러면 자. 목화가 재련하는 것보다 경금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수를 만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재록유역 재성과 록이 여유가 있다 그 말이죠. 차 술토 금수 다음으로 술토 토와 금과 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반생 반극질이라 오히려 생과 극의 이치가 있다 그 말이죠. 태과 불급 너무나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들인 거죠. 태가와 불급한 것은 개의 불임이 모두 다 아름답지 않다.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부족한 것도 좋지 않다. 그 이야기죠. 금미성기 금이 아직 그릇을 못 이뤘으면 욕득견화 화를 보고자 욕심을 내지만 하위 어찌 위 말할 것인가 미성기 그릇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은 기다려본다. 수목화토 지배합이라 수목화토의 배합을 기다려 보아야 된다. 그러면 방성격국 바야흐로 격국을 이룰 수 있다. 배합이 불능결화야라. 배합이 있어서는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위 이성국 어떻게 그 이미 그릇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취 신유술 서방 방국으로 가거나 혹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금성 형상 금이 형상을 이루었고 의 마땅히 수의 설지 수로서 설기시켜야 되고 불이견화 화로서 보면 안 된다. 이미 지지에서 금국을 이루고 있다. 방합이든 삼합이든 금국을 이루면 이거는 그냥 따라가야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는 차 서북 서북이니까 이 금이나 수로 가야지 분리 동남으로 가면 안 된다. 목화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생어 동령 만약에 동령 겨울철에 태어났다면 금수상관 희경관 자 이거는 의미예요. 자 경금이 또는 신금이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뭐예요? 해월 자월이에요. 춥죠. 자 경금은 원래 칠살 병화를 보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병화가 오면 좋다. 금수상관격에서는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 이렇게 거기에서는 칠살 병화를 보아도 좋다. 왜? 조우상. 원래 칠살을 반기는 건 없는데 금수상관격에서만 유일하게 병화 칠살을 반기는 것은 조상 그렇다. 이것도 사주명리학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자, 금수상관에서 경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곧 뭐냐면 조우관계이다 그 말이죠. 위 예례야라 예외다 그 말이죠. 예외.
참고로 여기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 목이 화에 오면 화월에 오면 뭐죠? 사오미 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때는 뭐죠? 수는 인성이에요. 인성이 오는 게 좋다. 이거 조우상 그렇다는 거죠. 특히 금수상관격에서는 금수상관은 차갑다. 왜냐하면 금수상관이라는 것은 경금이 해자월에 태어난 거거든요. 춥잖아요. 그럴 때 원래는 병화를 반기는 것은 이것을 칠살이기 때문에 끓여야지만 원래는 보다 이 조우상 추워서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